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1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자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53조 원대로 연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 결과 2,5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닷새째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11개월 만에 마의 900선을 넘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주식입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9.83포인트 오른 2,571.4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연중 최고치 기록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00선을 돌파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90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5월 4일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네. 증권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에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2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급격한 인플레이션 둔화는 자칫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 초점은 경기 침체보다는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이어지는 미국 은행주의 실적 발표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은행주 실적이 대출은 물론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2,700선 부근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경기 상황이 지수를 과도하게 끌어올릴 정도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한두 달 전부터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지금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통계만 보면 예금을 빼서 주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매달 시중 통화량을 발표를 하는데요. 돈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통화량은 3,820조 원 정도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 0.3% 늘었습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 수요가 늘면서 수익증권이 11조 1천억 원, 머니마켓 펀드의 6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수익증권은 지난 2007년 11월 이후 두 번째로 증가 규모가 큽니다. 증시 대기자금격인 투자자 예탁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 맡긴 돈을 의미하는데 지난 11일 기준 53조 원까지 늘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난 1월 바닥을 찍은 이후 꾸준히 반등한 결과 투자자들이 주식을 유망한 투자처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2차 전지, 특히 이제 코스닥 900 돌파의 가장 큰 공신이라는 점은 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열 논란도 있었고 첫 매도 의견도 나왔는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도 모두 올랐는데요. 이들 종목은 이틀 전 에코프로에 대한 증권사 매도 보고서 이후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주가 과열 논란에 더해서 공매도 규모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매도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 잔고는 에코프로가 390만 주로 최근 두 달 새 2배 넘게 늘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공매도 대차 잔고가 지금 1,300만 주에 달합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투자를 하는 투자 기법인 만큼 앞으로 공매도 규모가 커질수록 주가 변동폭 또한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금양은 주가가 오늘 8% 넘게 뛰었고요. 네. 또 다른 양극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과열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계속 보유해야 할지 여러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달로 예정된 MSCI 지수 편입 결과에 따라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상황이 좌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차 전지 주가의 향방은 다음 달 12일 발표될 MSCI 지수 편입 여부에 걸려 있습니다.
MSCI는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따져 종목들을 조정하는데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 금양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기준 에코프로의 시총은 15조 8천억 원, 코스모 신소재와 금양은 각각 5조 5천억 원과 4조 5천억 원입니다. 오는 17일 종가가 기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치솟은 주가가 관건입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 편입을 미루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 6배 가까이 뛰었고 코스모 신소재와 금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차전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MSCI 편입 가능성이 일찌감치 주가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MSCI 편입을 마냥 호재로 볼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글로벌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기회지만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MSCI 지수 편입이 결정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뱅크의 경우 나란히 주가가 빠졌는데 그해 8월 22일 최고가를 찍은 뒤 줄곧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MSCI 리뷰에는 KT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편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편입 결과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장기 투자로 이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만 바라봤던 투자자들이 슬슬 눈을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엔터주는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주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라제는 식약처로부터 항암제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풍제약도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종료 소식에 주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SC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내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판매 여부는 물론 향후 실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의 임상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를 잇는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엔터주 언급도 해드렸었는데요. 사상 최대 이익 기대감에 엔터주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게임 업종도 수급이 앞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알령 이후 한국 게임 업체에 대한 판호를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